받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분들과 얘기해보고자 인터뷰를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되게 조언해 드릴 말씀은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1학년은 무전공의 학생들도 많고 전공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는 학생들은 특히나 더 경험을 많이 하셔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내가 잘하고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여러 경험을 하시고 고학년 때 조금 방향성이 좁아지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때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턴이나 현장 실습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졸업을 예정 중이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학과를 살려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당연히 학과를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학생들은 처음에 이제 전공 선택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뭐 점수에 맞춰서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도 많긴 한데 근데 그게 특별히 너무 싫거나 맞지 않거나 아니면 되게 좋아하는 게 특별히 없다면 일단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고려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전공을 전공에서 졸업을 하면 어떤 직무로 갈지를 먼저 좀 몇 가지 알아보고 그 알아본 직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기 싫다면 사실은 할 수는 없고 대신 전공 이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야 돼요. 일단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걸 첫 번째로 고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그게 어렵다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안에서도 여러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공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직무가 한 뭐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좀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봤을 때 학부 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강, 멘토링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으로도 현직자 관련한 정보들이 되게 찾기가 쉽거든요. 대학 생활에 여러 가지 탐색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질문이 전공을 살리고 싶은데 어떤 분야를 못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그 학과 학생의 선배들이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조금 몇 가지가 직무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우선순위에 두세 개를 골라서 그 직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설정이 됩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강 상담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도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학생들 많이 상담을 진행해봤어요. 근데 되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졸업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가장 거기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고 싶은 직무랑 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다면 사실 그거는 베스트인데 그게 달라요, 매우. 매우 다르면 이제 또 거기서의 직무 방향과 계획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구분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속한 전공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약 속한 전공에서 취업을 할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의 직무 트랙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 트랙에 대해서 준비를 알아보고 거기서 바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 봉사활동, 뭐 동아리 이런 활동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취업 연계, 네. 그다음에 인턴십,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현장 실습 이런 부분으로 직무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도 먼저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에 그 전에 그 직무를 도전하기 전에 최소한의 준비는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뭐 학점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컴퓨터 역량이라던가, 그다음에 언어, 어학 점수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고학년이 되었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관련 학과에 있는 인턴이나 현장 실습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 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드리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별로도 포트폴리오에 요구하는 직무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 중에서도 뛰어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평균적인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에서 차별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그 중에서 나를 차별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이제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본인이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지 이거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 사고방식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학생들이 좀 저도 상담할 때 보면은 이제 일회성으로 많이 와요. 그럼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오는데 사실 1회 상담만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자기 이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는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그 직무가 속해 있는 어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별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 3단계의 분석을 철저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1단계 첫 번째는 자기 이해.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수학 분석,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수학 분석, 그다음에 기업과 산업에 대한 수학 분석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매칭을 잘 하는 사람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차별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 취업 준비 과정이고 그게 뭐 최소한 진짜 뭐 3달, 4달, 뭐 5, 6개월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한번 쓰고 계속해서 수정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한 진짜 그래도 6개월은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꼭 본인에게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언어거든요. 예를 들어 영어라면 영어를 그냥 뭐 토익 점수가 높다, 뭐 토스 점수가 높다 이런 점수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 그다음에 문화를 이해하는 언어의 이해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외 경험은 좀 특별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조금 여행을 길게 가서 그런 해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글로벌 감각을 키우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국적의 인종을 만나게 되면 또 사고가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의 확장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에서 취업한다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진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협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외국에서의 경험으로 겪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드린 거 아까 언어가 1순위로 중요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쌓여야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가 되게 장기전이거든요. 4학년생들을 제가 생각해보면 졸업하니까 바로 또 취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취업 준비하면서 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또 그냥 혼자 불안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냥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과 심리전을 잘 이렇게 조절하셔야 되는 거를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하루 루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뭐 산책이나 이런 거 운동이나 이런 걸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목표보다는 매일매일 조금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또 나에 대한 확신, 성취감, 뭐 효능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몇 개월 뒤에 또 달라진 나를 또 발견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너무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장기전에서 체력과 심리전이 필요하니 그럴 때 이제 저희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에 오셔서 좀 고민을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언제든지 도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또 저희도 그런 거 참고해서 또 저희 특강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기획해보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